다섯 번째 노트입니다. 자, 우리가 2장에서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. 3장에서 분할정보법을 살펴봤습니다. 4장에서는 새로운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살펴본 건 아니고 그 재기함수들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법,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도사정리를 살펴봤고요. 5장에서는 빠른 정렬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빠른 정렬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합병 정렬과 마찬가지로 분할 정복하는 기법이에요. 근데 왜 별도 챕터로 우리가 이거를 다루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알고리즘들은 다 결정적 알고리즘입니다. 결정적 알고리즘이라는 건 입력이 같으면 그 진행되는 과정이 똑같아요. 안 바뀌는 거예요. 근데 이 빠른 정렬은 확률적인 알고리즘입니다. 그러니까 입력이 같더라도 그때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이 달라요. 그 진행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얘는 이제 알고리즘이고 입력에 대해서 정해진 출력을 줘야 돼요. 그래서 늘 출력은 똑같아요. 매번 같은 입력을 주면은 출력은 정렬된 출력을 줍니다. 근데 그 정렬된 출력을 얻기까지 하는 과정은 매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간혹 이렇게 그 확률적인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그 확률적인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빠른 정렬을 살펴보려고 그래요. 이 빠른 정렬은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. 그래서 여러 알고리즘들이 소개가 되는데 제가 봤던 교재에서는 또 그 교재를 설명하는 교수에 의하면 이제 알고리즘 중에 명예전당을 좀 뽑는다. 그러면 이 퀵소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이 퀵소트를 찾은 분은 이 사람이에요. 토니 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은 그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복잡성에 이렇게 둘러싸여진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피할 수가 없다.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도구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설계하는 우리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 자체가 복잡을 하면은 그 언어 자체도 문제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.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자바를 좋아합니다. 자바는 언어가 조금 더 단순합니다. 문법이 복잡하지 않고 요소가 많지가 않아요. C++는 되게 효율적으로 코드를 만들 수 있지만 알아야 되는 내용은 많습니다. 파이썬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쉬운 언어일 수 있는데 파이썬은 왠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언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싫다. 차라리 단순한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입도 참조 타입 하나밖에 없어요. 뭐 물론 원시 타입도 있겠지만 단순한데 뭐 C++ 가면은 뭐 참조 타입, 포인터 타입, 뭐 값 타입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죠. 그래서 언어 자체가 복잡한 거는 그 언어가 또 그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빠른 정렬을 이 챕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보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교 기반 알고리즘은 n로그 n보다는 더 좋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게 비교 기반 알고리즘만 있냐? 그렇진 않고 비교 기반이 아닌 정렬 알고리즘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간혹 요긴하게 쓰입니다. 그래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 빠른 정렬은 그럼 어떻게 정렬하는 알고리즘이냐?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값을 하나 정한 다음에
이 내가 갖고 있는 정렬해야 될 데이터를 이 값보다 작은 애와 큰 애로 나누는 거예요. 작은 애와 큰 애로. 그래서 예를 들면 3을 우리가 첫 번째 애를 피봇으로 생각하면은 피봇보다 작은 애는 앞으로, 피봇보다 큰 애는 뒤로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피봇에 있는 애는 어디로 가 있어요? 피봇으로 정한 애는 정렬된 위치로 갑니다. 근데 나머지 애들은 정렬이 안 돼 있어요. 하지만 이제 분할 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왼쪽, 요 피봇의 왼쪽 있는 애들을 정렬하고 피봇의 오른쪽 있는 애들을 정렬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다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봇을 기준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재기적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얘를 이렇게 피벗 중심으로 분할하는 거는 뭘로 할 수 있다? 선형 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. ON에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은 두 개의 소문제를 얻게 되는데 이 소문제들의 크기는 원 문제보다는 작아지겠죠. 물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수가 있습니다. 문제는 이 큰 애가 문제가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빠른 정렬을 분석해 보겠지만 항상 중앙에 있는 미디언 갖고 피벗을 쓸 수 있다.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? 거의 대략 2분의 n이 되겠죠. 그럼 매번 문제를 큰 문제를 어떤 문제로 줄여요? 2분의 n 크기로 줄이죠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면은 얘의 비고는 어떻게 돼? 큰 문제를 작은 문제 두 개로. 그리고 이 분할하는 비용은 ON이야. 그러면 그 합병 정리와 똑같죠?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. N 로그 N이 돼요. 근데 얘는 미디엄을 늘 선택해서 양쪽으로 나누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미디언을 찾는 것 자체가 비용이니까 물론 실제 미디언을 찾는 비용은 ON에 할 수는 있어요. 중간값 찾는 건.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빠른 정렬을 만들면은 N 로그 N으로 보정할 수가 있죠. 근데 빠른 정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피벗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어떻게 선택해요?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예요. 랜덤하게.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. 그럼 첫 번째 애를 선택하는 것과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에 차이가 있나? 차이가 있을까요? 주어진 데이터가 거의 랜덤하게 주어지면은 첫 번째 요소를 늘 피벗 선택하나 랜덤하게 선택하나 차이는 없어요. 근데 랜덤으로 선택하는 순간 이 데이터의 특성하고 무관하게 늘 어떤 특성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냥 첫 번째 요소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요소가 예를 들면은 나쁜 애야. 그러니까 역으로 정렬돼 있다든지 뭐 이런 애들 경우에는 성능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애들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랜덤으로 선택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정렬될 데이터가 어떤 성격의 애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성격의 애든지 간에 효과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. 뭐만 하면 돼? 랜덤 수만 발생하면 되지. 매번 우리가 그 피벗할 애를 찾기 위한 비용은 그냥 그 범위 내에서 난수 하나만 발생시키면 돼요. 그러니까 매우 효과적인 거죠. 그러면 얘가 반으로 잘 쪼개져야 n 로그 n이 되는데 랜덤으로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서 n 로그 n이 될까? 어떻게 해서 n 로그 n이 될까? 랜덤으로 선택을 해도 거의 늘 좋은 애들을 선택하게 돼요. 좋은 애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25, 75로 분할해주는 애들을 선택하는 거예요.
25, 75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한쪽은 25개, 100개면 하나는 75개예요. 뭐 하나가 1개, 99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럼 그 최악의 경우죠. 이렇게 나누면. 그게 아니라 25, 75가 돼요. 그러면 1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. 10개의 데이터가. 10개의 데이터. 그러면 랜덤하게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애로 분할해 주는 애가 몇 개가 있을까요? 어? 몇 개가 있을까? 반이에요. 이 안에 있는 애를 원래 데이터가 1, 2, 3, 4에서 10 있으면 이 10개 중에 5개는 25, 75로 분할을 해줘요. 그럼 랜덤으로 선택하면은 25, 75가 되는 애를 선택할 확률이 50%야. 50%면 우리가 주사를 던져서 그러면 앞면이 몇 번에 한 번씩 앞면이 나올까? 기대값은. 50%는 두 번에 한 번 나오는 거죠. 두 번에 한 번은 잘 잘라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늘 n로그 n이 돼요. 그러니까 항상 나쁜 애만 아주 최악의 경우만 선택했을 때만 되게 나쁜 성능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빠른 정렬이 효과적이에요. 또 하나 빠른 정렬의 장점은 이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 공간을 안 씁니다. 합병 정렬은 우리가 합병할 때 뭘 써요? 추가 공간을 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ON 공간을 하나 더 쓰게 돼요. 그리고 전체 생성되는 어떤 수를 보면 많이 생성할 수도 있어요. 뉴하고 딜리트를 많이 하고 우리가 순간만 보지 않으면. 그런데 얘는 이제 인플레이스 소팅 알고리즘입니다. 추가 공간을 안 써요.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피벗 중심으로 정렬될 거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다시 퀵소트를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정렬하는 그게 이제 이 빠른 정렬입니다. 그러니까 빠른 정렬은 분할 정보 기법을 쓰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법을 추가로 쓰냐면은 확률적 요소를 쓰는 거예요. 이 뭘 확률적으로 하냐면 분할할 피벗을 이 요소들, 정렬이 안 된 요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랜덤하게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쓴다. 그러면 이 분할을 ON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ON에 할 수 있냐? 인플레이스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인플레이스로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기 전에 항상 추가 공간을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을 고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럼 추가 공간을 만약에 쓴다.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번째를 피벗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? 4를 보면 얘를 어디로 보내겠어요? 얘는 피벗보다 큰 애죠. 그러면 뒤로 보내는 거예요. 피벗보다 작은 애는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나겠죠. 쭉 가서 이제 안 채운데 left, right가 있고 left는 0, right는 n-1로 놓고 0색인해서 놓고 피벗보다 큰 애는 뒤에 right 하나 빼고 피벗보다 작으면은 맨 앞에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 공간을 쓴 거죠. 추가 공간을 안 쓰고 이제 어떻게 할까? 단일 스캔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만들 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 만들어가면서 피벗보다 작은 애를 어디다 두고 피벗보다 큰 애를 어디다 둘지를 이제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.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그냥 넘어갑니다. 그냥 이거 갖고
이게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 교재에 보면 세 가지 방법 아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left와 right가 있어요. left, right. 그러니까 구간의 시작과 끝이죠. 근데 구간의 시작과 끝인데 항상 구간의 시작과 끝 중에 맨 왼쪽 값에다가 뭘 옮겨 놓냐면은 피벗을 옮겨 놔요. 피벗을. 그러니까 피벗을 랜덤하게 선택한 다음에 그러니까 정렬해야 될 구간이 여기다. 그러면 여기가 L, 여기가 R이에요.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정렬해야 될 지금 제2의 정렬 구간이 여기다. 그럼 L, R이 있어요. 그럼 이 중에 피벗을 하나 선택하겠죠. 그럼 이 피벗을 우선 여기로 갖다 놔요. 그래서 피벗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애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. 요 애들을 살펴보고 요 애들 살펴본 다음에 얘를 이제 적절한 위치로 옮겨갑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버전을 보면은 요 버전은 L과 뭘 비교해요? 피벗을 비교해서 피벗이 L보다 같거나 크면 그러면 왼쪽에 있어야 되는 애죠. 그러면 그냥 L을 증가시켜요. L을 증가시키고 만약에 피벗보다 크다. 그러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죠. 그럼 그 오른쪽에를 어디로 보내면 R로 보내요. 일로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7이다. 3을 만나요. 그러면 3은 7보다 작죠? 그럼 그냥 여기다 두는 거예요. 두고 그 다음에 봤더니 8을 만났어. 그러면 얘는 이제 뒤쪽에 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애와 여기 애를 수업해요. 수업을 해요. 그럼 8이 1로 가고 여기 있던 애가 예를 들면 뭐 2다. 그럼 그냥 2가 되고 그냥 증가가 되겠죠. 근데 2가 아니라 또 여기가 9예요. 그러면 이 R은 1로 옮겨오면 R은 어디가 있냐면 그 다음 애로 가 있겠죠. 그럼 또 그 다음 애랑 수업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L을 쭉 가고 R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가면서 피벗보다 큰 애는 지금 R 위치에 있는 애랑 바꿔놓는 거예요. 바꿔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애를 일로 보내면 얘는 원래 가야 될 걸로 간 거죠. 피부보다 큰 애들은 오른쪽, 피부보다 작은 애는 왼쪽인데 왼쪽에 이제 왼쪽에 있어야 되는 그냥 지나가고 오른쪽으로 갈 애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검사 안 했던 오른쪽에 있는 애를 갖고 와서 검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모든 애를 한 번 정도만 보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. 선형으로 한 번 보고 나면은 이제 L이 여기 가 있고 R이 여기 가 있어요. 이제 끝나고 나면 교체가 돼요.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. 그러면 얘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은 요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. 이 피벗을 요 위치에 갖다 놓고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갖다 놓습니다. 그러면 피벗은 어디로 가 있어요? 원래 가야 될 위치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피벗으로 썼던 애를 R 위치와 바꿔치기 합니다. 그게 요 슬라이드에 있는 방식이고요. 요 버전 2를 보면은 이 버전 2는 화일문 안에 화일문들이 두 개 있는데 이게 뭐 중첩된 화일문이라고 해서 뭐 O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실제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봐야 되는 거고 얘는 선형이에요. 얘는 어떻게 진행되냐?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피벗이 여기에요. 그리고 L이 여기고 여기가 R이에요. 그러면 이제 저 반복문에 들어가면 L을 쫙 옮겨요. 어디까지 옮기냐면은
얘네 3, 4는 P보다 작은 애니까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럼 내버려 두고 어디까지 가냐? 여기까지 갑니다. 16을 만나니까 이제 16은 L보다는 큰 애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R을 이쪽으로 당겨 옵니다. 어디까지? 얘 여기 있어야 되고, 여기 있어야 되고, 얘도 여기 있어야 되고, 여기에 만약 2가 있다. 그러면 R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 갑니다. 그러니까 하나씩 R을 이쪽에서 쭉 끌고 오는 거고, 올 수 있을 때까지 L을 쭉 끌고 와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, 그 다음에 뭐래요? 뭐하고 뭐로 바꿔요? L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애와 R에 있는 위치를 바꿔요. 그러면 요 두 개가 바뀌면서 얘는 16, 얘는 2가 되고, L은 여기, 또 여기가 R이 돼요. 그럼 또 L을 쫙 보내고, R을 쫙 보낸 다음에, 그 다음에 또 못 가. 그러면 요 L의 위치에 있는 애는 P보다 큰 애가 되겠고, R의 위치에 있는 애는 P보다 작은 애가 돼요. 그럼 또 싹 바꾸고.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요 형태가 됩니다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R 위치에다가 이제 피벗 값을 옮겨 놓으면 돼요. 비용은 똑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제 코드의 구성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이 파티션 할 때 피벗 중심으로 나눌 때 내가 살펴봐야 될 구간에 애들을 몇 번 살펴봐요? 딱 한 번만 보는 거예요. 뭐 어떤 방법에 따라서 수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살펴보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 번씩만 살펴보고 끝납니다. 그래서 어떤 거에 더 잘 이해되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. 뭐 이거 말고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선형의 피벗 중심으로 피벗보다 작은 애들은 왼쪽, 피벗보다 큰 애는 오른쪽, 피벗은 걔가 가야 될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. 그래서 저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,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알고리즘이 있으면 알고리즘에 우리가 정확성도 원래는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정확성 증명 안 했는데 얘는 좀 정확성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.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우리가 얘는 반복문으로 이루어지잖아요. 이 과정이. 그렇죠? 반복문으로. 그러면 이 반복문에서의 그 반복문의 정확성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주로 귀납법을 써서 증명을 하면 돼요. 귀납법. 귀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? 귀납 출발이 있고요. 그래서 초기 상태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걸 만족한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, 그리고 뭐 반복을 한 네다섯 번 했다, 몇 번 했다, 그럼 그때까지는 만족이 된다 가정하고 그 플러스 1번째 반복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만족된다는 보이면 언제든지 만족된다는 거예요. 항상 만족된다. 그럼 끝나고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만족되는 게 없으니까 R과 끝이니까 만족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지나게 되면 이 상태로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. 이렇게. 그럼 이 다음에 반복해서 여전히 이 L보다 작은 애들은 피부보다 작고 R보다 큰 애들은 피부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. 여기서 하는 일을 갖고. 그래서 말장난 같은데 실제 증명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이 불변 조건이 뭐냐면은 그 반복문이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. 그래서 귀납법을 이용해서 원래 만족을 했었다 초기에는, 그 다음에 일정한 반복하고 나서도 이게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한 번 더 했을 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건들이 만족한다라는 걸 이 코드의 동작 원리를 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저 사례 뭐 단계에 증명하면 되겠고, 이 분할이 정확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빠른 정렬을 정확히 한다는 건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. 이것도 귀납법으로 요소가 하나 있을 때 당연히 요소 하나만 있으면 정렬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케이크의 크기의
어떤 데이터를 빠른 정리에 정렬할 수 있다 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끝난 거죠. K 플러스 1이 되더라도 우리가 분할이 정확하니까 분할로 나누고 나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크기는 K보다는 작아지죠. 그러면 K보다 작아지는 건 우리가 귀납 과정에서 빠른 정리에 올바르게 정렬할 수 있다니까 전체는 다 정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확성의 증명은 뭐 말로는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냥 말장난 같아요, 저는. 생각해 보면. 근데 이게 형식화된 증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증명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가 귀납법, 또 하나가 모순에 의한 증명이에요. 아,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된다.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고, 아니면 그냥 발례를 제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틀렸다.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틀렸다고는 걸 증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. 뭐만 제시해 주면 돼요? 발레만 하나 제시해 주면 돼요. 이 알고리즘 넣었더니 틀린 답이 나온 게 하나만 보여주면은 이 알고리즘은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빠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겠고 이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도 알겠어요. 근데 이 알고리즘은 n 로그 n이래. 왜 n 로그 n일까? 아까 설명한 것처럼 50%의 확률로 좋은 피벗들을 선택하게 된다.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꼴로는 빠르게 줄어든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저까지 가는데 로그에 비례한다.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런데 얘를 증명하려면 조금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확률을 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. 근데 어쨌든 그 복잡한 수학 증명 전에 그 일반적인 얘기만 조금 하고 그 수학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볼게요. 그래서 이제 이 빠른 정렬에서는 이 피벗이 되게 중요해요. 피벗을 잘 선택해야지만 더 빠르게 알고리즘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피벗이 가장 좋은 애냐면 양쪽을 모두 똑같은 크기로 나눠준 애가 좋아요. 그래서 어느 한쪽만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양쪽이 모두 끝나야 정렬이 끝나는 거잖아요. 하나는 작게 되고 하나는 크게 되면은 작게 된 애는 빨리 끝나겠지만 크게 된 애는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빠르게 하려면 양쪽이 똑같은 크기로 쫙쫙 가야 되는 거죠. 그러려면 절반씩 해야 되겠고 절반이 되는 애로 피벗 선택하려면 중앙값, 그러니까 배열에 정렬했을 때 중앙에 있는 요소를 우리가 선택하면은 항상 2분의 n, 2분의 n보다 작은 2분의 n-1개의 크기로 나눠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나누게 되면 점화식이 이렇게 되겠고 요 점화식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점화식이죠. 합병 정렬과 똑같은 점화식이에요. 그러니까 n 로그 n이 되는 거죠. 이 비재기적인 부분에서 하는 일은 뭐냐? 저거예요. 분할. 분할이고 분할은 ON에 할 수가 있고 추가 공간을 쓰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추가 공간을 쓰지 않는다는 면에서 합병 정렬보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요소를 랜덤으로 우리가 피벗 선택하면은 보통 이 랜덤하다는 거는 균일하게 선택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정한 요소를 선택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. 5개가 있으면 이 5가지를 각각 선택할 확률은 다 5분의 1로 같다라는 거예요. 뭘 선택할지 모르겠는 거고. 절대 매번 이제 랜덤 선택, 중간값 선택할 수는 없죠. 다수의 경우에는 좋은 피벗을 선택할까 하는 걸 기대하는 거고요. 극단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5n제곱이 되는데 저 경우는 되게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경우예요.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n 로그 n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n 로그 n이고 평균적으로 늘 좋은 결과를 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
이거를 우리가 아주 깊게 수학적으로 분석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파트는 뭐냐면은 팩트는 25, 75 분할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. 25, 75 분할만 하더라도 이제 4분의 3n의 크기로 늘 줄어드는 거예요. 그리고 저 4분의 3n으로 크기로 계속 매번 줄어든다.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로그 3분의 4의 n이 되는 거고, 저것도 뭐 로그 2의 n보다는 이제 더 깊지만 그래도 로그 비율이니까 그렇게 뭐 그 n 로그 n에서 이 뒤에 있는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. 상수로 다 상냈으니까. 그래서 이제 항상 만약에 25, 75 분할을 할 수 있으면 이제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. 다만 여기에 로그가 우리가 알고 있던 2가 아니라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죠. 조금 더 깊어지긴 한데 그래도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 25, 75 분할하는 애들이 n개 중에 몇 개가 있냐? 반이 그렇다는 거예요. 반이. 요 전체에서 요 중앙에 있는 이 50개.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애들만 선택을 하면 정렬이 돼 있을 때 그러면은 25, 75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. 여기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렇진 않지만 여기 있는 애들.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몇 개예요? 원래 거의 절반. 항상 반. 반은 있는 남은 애들 중에 반은 피벗으로 선택하기 괜찮은 애들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반이니까 확률은 50%니까 그러면 두 번에 한 번꼴로는 뭘 하게 돼요? 25, 75 분할하는 애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랜덤이니까 어떤 것도 되냐면 두 번에 한 걸꼴로는 25, 75 분할할 수 있지만 재수가 좋으면은 훨씬 더 좋은 그 50대 50 해준 애를 선택할 확률도 높은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인 이 빠른 정렬의 논리는 여기에 있습니다. 괜찮은 피벗이 늘 반개 있는 것 중에 반은 좋은 피벗이다. 그 좋은 피벗이 25, 75로 나눠주는 애들. 최소 한쪽은 4분의 3으로는 줄어드는 거고 나쁘더라도 두 번에 한 번꼴로는 4분의 3으로 줄여줄 거다. 한쪽은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수학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. 근데 얘를 조금 여러분들 통계, 확률 통계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? 대학교 와서? 필수죠. 확률과 통계. 아닌가? 뭐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어디 배우지 않나? 근데 어쨌든 확률을 잘 모르더라도 이제 요 뒤쪽에 가면 부록처럼 내가 해놓은 게 있어요. 거기는 이제 주사위 갖고 확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으면은 그거 한번 보세요. 아마 저는 수학 배운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수학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저보다 더 이해력은 높을 거예요. 근데 핵심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비교 횟수를 얼마나 많이 하냐. 그 비교 횟수의 기대값을 구해야 되겠고 그 비교 횟수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n 로그 n번 비교를 하더라. 최악의 경우.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. 그래서 수학적으로 분석해도 이제 n 로그 n의 이 알고리즘이 나온다는 거예요. 뭐 수학적인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.